사랑은 예순이 되어도 뜨겁게 찾아왔습니다. 한의사로 살아온 30해, 수많은 환자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졌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내 몸을 만져주길 기다리는 건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침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20살 처녀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군요. 그날 밤 제가 보여준 그 충격적인 모습을. 평소의 조용하고 단정한 한의사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다고 할까요? 특히 침대 위에서 제가 건넨 그 말과 그리고 제가 꺼낸 그것을 보고 철우 씨의 눈이 얼마나 커졌는지.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 우리의 만남을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그날 밤의 제 선택이 왜 그토록 특별했는지 그제야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은 낡은 장롱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달빛이 창가에 고였습니다. 정해지는 오랜 습관처럼 약탕기를 꺼내었습니다. 한약 특유의 구수한 향이 주방을 채우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나 하나 달래는 약재뿐이구나.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녀의 손길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 해지는 약재들을 정성스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당귀, 천궁, 작약. 각각의 약재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녀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진하게 다려볼까? 혼자만의 대화가 습관이 된 지도 오래였습니다. 10번의 겨울이 지나는 동안 그녀의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서울 한복판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오래된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서글프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일이 있을까? 문득 던진 질문에 그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던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환자들은 그녀를 명의라 불렀고 동료들은 그녀의 처방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한의원을 정리하고 나니 세상은 그녀를 기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약탕기의 불을 끄며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혼자임을 실감했습니다. 따뜻한 한약을 한 모금 들이키자 쓴맛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내일은 동문회에 가봐야겠네. 한방병원 동문회 초대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모임이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동문회장은 예상보다 북적였습니다. 30년 전 의학전문대학원 시절의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지훈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라는 명함을 내밀며 그가 다가왔습니다. 너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대학 시절 그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그는 재벌가 딸과의 약혼을 알렸고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선배도 여전하시네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한의원은 정리했어요.
이제는 조용히 지내고 있죠. 아직도 약 다리는 걸 좋아해?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항상 약재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습관이 됐나 봐요. 이제는 나를 위한 약재뿐이지만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후에도 그녀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탕기에서는 또다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추억으로 남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약탕기의 불을 끄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오래된 장롱을 수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들고 공방을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공방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청우공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가을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롱은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서랍 하나가 비뚤어진 것을 보고 수리를 결심했지만 낯선 공방을 찾아온 것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문을 열자 나무 향이 가득했습니다. 공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창가에는 반듯하게 정리된 연장들이 빛났고 벽면에는 완성된 가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작업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우는 묵직한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말없이 장롱을 살펴보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장롱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문득 서랍 안쪽에 묻어있는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한약 자국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한약재로 목재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철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작업실 한켠에서 오래된 서한을 꺼냈습니다. 표면이 거칠어진 목재를 보며 혜진은 자연스럽게 당귀와 천궁을 달인 물로 닦아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전통 한의학의 지혜가 목공예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철우는 말은 적었지만 그의 손길은 장롱의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혜진은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작업대 앞에서 일어날 때마다 절뚝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장 사고로 다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불편한 다리는 그가 지나온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문득 자신의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후 한의원을 정리하면서 그녀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책임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며칠 후 장롱을 찾으러 갔을 때 철우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쌍화차였습니다. 그는 약재상에서 직접 구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공방을 나서려는 순간 혜진은 한 젊은 여성이 철우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척 친밀해 보였습니다. 여자는 철우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고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진은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의 나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50대 후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따라 한약 향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장롱은 이제 반듯하게 제자리를 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그의 정성 어린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젊은 여자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가을밤의 달빛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침부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지훈이었습니다. 동문회 이후 그는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의가 있어 근처에 왔다는 핑계였고 다음에는 우연히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갔다는 이유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일을 정리하고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혜진은 짧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그는 결국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30년 전 그들이 즐겨 마시던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창을 두드렸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이혼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벌가 딸과의 결혼이 그저 허상이었다는 것, 이제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혜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장면을. 지우는 재벌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는 화려한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미래, 의료 봉사를 다니며 나누었던 이상, 밤새 의학서적을 함께 읽던 순간들. 시간은 흘렀지만 그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혜진은 차를 끓이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찻잔을 내리다 문득 철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 말없이 건네주던 쌍화차 한 잔. 그것은 지훈의 화려한 말과는 달랐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혜진은 지훈의 제안을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혜진을 사랑한다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만을 보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진은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옛 사랑의 기억이 아련하게 피어올랐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철우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일찍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철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젊은 여자가 공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재를 정리하면서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선택이 아닌 포기일 수 있다고. 지훈과의 추억도 철우에 대한 감정도 모두 접어두어야 할지 모른다고. 저녁이 되자 지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병원 운영권 문제로 고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명예와 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약재를 진하게 넣었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스쳤습니다. 때로는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쓴 진실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혜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훈의 연락처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철우의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창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환절기가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아침부터 몸살 기운에 시달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한약을 다렸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오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철우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로 된 도마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철우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서 생강과 대추, 계피가 나왔습니다. 연락이 되질 않아 아픈 거 아닌가 싶어 혹시 몰라 챙겨왔다며 약재를 넣고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지만 움직임은 무척 능숙했습니다. 차가 끓는 동안 철우는 도마를 꺼냈습니다. 단단한 느티나무로 만든 도마였습니다. 표면에는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모서리는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혜진이 공방에서 무심코 눈여겨보았던 바로 그 도마였습니다. 혜진은 차를 마시며 도마의 나무결을 어루만졌습니다. 느티나무 특유의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철우는 이 나무결이 유독 아름다워 혜진에게 선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혜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철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길을 비추었습니다. 공방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공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철우와 젊은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철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고 있었고 철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의 따뜻함이 한순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마의 나무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쩌면 그의 친절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진은 문득 자신의 모습이 우스워졌습니다. 나이 60을 바라보는 여자가 20살 소녀처럼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니. 하지만 마음은 나이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은 도마를 식탁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공방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결말을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은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장롱 속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책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철우가 수리해준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철우의 글씨였습니다. 나무도 사람처럼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아물어갑니다. 그 한 줄에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약탕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오늘은 약을 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달빛이 창가에 고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관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성숙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나이들의 한 부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의사회 건물 카페테리아는 한적했습니다. 혜진은 커피잔을 매만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지훈이 보자고 한 장소였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만나자는 그의 제안이 의아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늦가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마른 낙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때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의사 가운 대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마음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 혜진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 눈빛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혜진아,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너에게 가고 싶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실례하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카페 한켠에서 들려왔습니다. 병원 이사장과의 통화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병원 인수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 따님과의 만남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병원의 운영을 맡게 된다면 그쪽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돌아온 지훈의 얼굴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 병원을 맡게 될 것 같아. 거기서 우리가 함께. 혜진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공과 안정, 그것들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문득 철우의 공방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 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철우는 작업대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철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9의 나이에 공사장에서 있었던 사고, 동료를 구하다 다친 왼쪽 다리, 재활 과정에서 시작한 목공일.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다리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작업대 위에는 작은 반지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철우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제가 불편한 다리를 가진 사람이라 망설였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거짓도 숨김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을 향한 진심만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초겨울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공방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진실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혜진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철우의 공방을 선택했습니다.
나무향 가득한 그곳에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학업 중이라 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철우의 딸 유진은 매일 공방에 들러 준비를 도왔습니다. 처음의 오해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식 전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나 결혼하는 거야? 20해 전에 공사장에서 사고 낸 사람이라고.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전 남편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공사장 안전사고. 현장 책임자였던 강철우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널 위해 알아본 거야. 그 사람 현장에서 사람 다치게 한 전적이 있어. 본인도 다리 다쳤지만 다른 인부도 크게 다쳤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후회할 거야. 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사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기둥. 그 밑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다친 철우의 기록. 전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철우의 과거를 캐내어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매일 아침 절뚝이는 다리로 일어나 작업대 앞에 서는 철우의 모습만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요?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흉터가 있어요. 당신이 떠난 후 혼자 살아온 시간들, 그것도 흉터예요. 하지만 철우 씨는 내 흉터를 보듬어 주었어요. 나는 그의 다리를 보듬어 주고 싶습니다. 전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야. 문이 닫히고 거실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사고 이후 철우가 동료의 재활을 도운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업실 안은 나무 향이 가득했습니다. 철우는 의자를 내어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전말, 그날의 기억, 책임감으로 괴로웠던 시간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께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꼭 말씀드리려 했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왼쪽 다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의 무릎을 감쌌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부족함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증거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안고 걸어가면 됩니다. 창밖으로 초겨울의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작업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나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법. 그들의 사랑도 그러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철우와 함께 결혼식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작은 꽃병에 들국화를 꽂고 나무 의자들을 닦았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시작하는 건가요? 철우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시작해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걸어갈 길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 끝난 후 철우는 혜진을 새로 준비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향이 맴돌았습니다. 백단향이었습니다. 혜진이 즐겨 쓰던 한약재의 향을 기억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거실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철우는 혜진의 손을 잡고
집안을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주방에는 그가 직접 만든 찻장이 자리했고 침실에는 오동나무 장롱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가구에는 그의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우는 왼쪽 다리가 불편한 듯 자주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길이 닿자 철우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봐줄게요. 혜진은 부드럽게 그의 다리를 어루만졌습니다. 한의사의 손길로 경혈을 짚어가며 마사지했습니다. 철우의 굳은 근육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혜진의 목덜미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아요? 혜진의 속삭임에 철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까만 치마 저고리의 옷고름이 살며시 풀어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깊어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두 사람의 세계에는 깊어가는 밤의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길이 닿을 때마다 혜진은 심장이 떨렸습니다. 20살의 처녀처럼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부끄러움은 깊은 사랑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철우의 진중한 손길이 그녀의 불안을 쓸어내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첫날 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날의 정열적인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더욱 깊고 더욱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남긴 흔적들은 오히려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철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혜진은 거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철우가 만든 작은 한방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약재를 보관하는 장, 침통을 넣는 서랍, 한약을 다리는 틀까지 모두 그녀를 위해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작은 한의원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철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늙어가요. 당신의 처방전으로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내 가구로 그들의 집을 채우면서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새하얀 눈이 쌓인 바깥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